이제 3번, 4번 질문을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뭐 100년간 최고의 도시 계획과 또 최고의 도시 계획 이렇게 했는데 그 최고라는 거는 대부분 다 좀 어폐가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 계획과 또 기억에 남는 도시 계획에 대해서 어렵구만. 예. 3번, 4번은 되게 100년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1910. 엄밀하게 100년이라기보다는 그치. 지난 세기 동안에 나 이거 보고 생각하는 게 도시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뭐 세계적으로 근데 얘기하는 사실은 어떤 그 좌담에서는요 전체 국제적으로 이렇게 꼬르비제 이야기가 그럴 수도 나오시고 있고. 그러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특별히 국내로 한정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말씀 해주신 분들 난 근데 이걸 보고 도시 계획과 이런 이야기 하는데 도시 계획을 하려면은 이거는 지금 도면에다가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배합할 수 있는 저게 뭐 그걸 갖다가 뭐 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측하고 하는 이것도 저게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집어넣으면은 과연 그런 계획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제일 뭐 지금 100년 그래 조금 더 늘려가지고 만약에 하워드를 넣는다면 그 사람은 도시계획가는 아니거든요, 그죠? 도시계획가는 아니고. 근데 그거 저기 찬디갈 그 예쁜 도시계획 하는데 그 찬디갈 코르비제에 대해서 인도 친구들한테 인도 친구가 있어서 물었다고. 야, 너 찬디갈 그거 지금 좋냐? 그러니까 크레이지 가이 그랬다고. 그거 사는 인도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인도 사람들 어쨌든 그 전부 다 그게 똥통으로 되어버렸지. 그거는 아주 미친 놈이라고 인도 사람하고 전혀 안 맞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옛날 우리 갔을 때 괜찮은 저기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인도 친구는 아주 저기 근데 지금은 저기 아주 상류층들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기 인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하는 이야기 들어가지고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최고의 도시계획과 최고의 작품 이래가지고 말하는 게 약간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요걸 갖다 3, 4번 요걸 갖다 드리면 뜬거리가지고 기억에 남는 도시 계획가는 예,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시 계획가가 누구든지 간에 저기 정책을 갖다가 지금 도시를 갖다가 거기다 건설하자 했던 사람 이런 걸 생각하면요. 그런 거까지 다 합해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구미시 같은 거. 근데 1960년대, 70년대 봄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서울역에 임시 파출소를 체육했어요. 그게 왜 왔냐면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자애들이 밤에 보따리 타고 도망치고 오는 거라 있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시골에서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얘들을 보면은요 그 임시 파출소 나와가지고 경찰서 나와가지고 애들 내린 애들 갖다가 도로 기차에 타가지고 집에 보내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 구미에다가 전자품 이렇게 조립하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흡입했다 하는 그런 정책에서 보면은요 좋은 도시계획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주 나는 그걸 지역 개발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쪽이 발전되고 하는 데서는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구미시가 계속 발전되고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섭섭한 거는 그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 갖다가 전라도에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근데 전라도에 안 했기 때문에 1970년대 초입니까 그때 삼남, 영남하고 호남에 가뭄 심했을 때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어린애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더 많이 왔거든요. 서울에. 그런 구미시를 갖다가 개발했던 거 이런 거는 참 좋았는데 그걸 갖다가 전라도 쪽에서 안 해둔 거는 좀 섭섭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 구미에다가 도시를 갖다 건설하자 한 거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고향이라서 했고 그 밑에서 박병주 선생님이 계획을 갖다가 수립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때문에 나는 그 계획 자체가 박병주 선생님이 그림은 그랬지만 나는 그 전체의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생각을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또 그걸 갖다 계획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계획하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갖다 계획한 게 도시를 만들었다 하는 이런 거는 나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년간 최대 정책, 최고의 정책은 나는 1960년대 말입니다. 나는 서울시하고 대도시에 했던 그린벨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저기 그 1853년입니까? 지금 나폴레옹 3세가 파리 개조계획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국 책에 보면은 그때 아마 파리 개조계획에서 가장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지 못했던 게 파리 근교에다가 저기 그린벨트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 설치 안 한 게 파리 개조계획에서 빠진 그 부분이 파리 개조계획에서 제일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책에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대도시에다가 그린벨트를 제발 개발구역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만큼의 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컴팩트한 도시를 갖다가 만들어가면서 확산안 돼가면서 그래서 나는 그냥 그게 없었으면 일본처럼 아주 펑펑하게 넓어졌을 건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개발돼가지고 효율적인 도시를 갖다 건설할 수 있는 큰 힘이 아마 나는 그 지금 그린벨트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집도 저기 영등포 끝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 마당 끝에도 마치 그린벨트가 지어가고 우리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랬지만은 나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천팔소라고 그때 그린벨트 정책을 개발 제한 정책이라고 참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 4번하고 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어떤 구미 같은 도시를 갖다 해가지고 지역 발전시키고 청년들이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그 다음에 그린벨트하고 요것을 갖다가 3, 4번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 두 개를 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명확하게 좀 구분짓기가 좀 애매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나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도 분야가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그 정책 입안자들도 있는데 나는 그냥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박정희라는 사람이 최고의 도시계획과 부서계획가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양반이 그린벨트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놓고 항만개발도 없고 공업단지도 만들고 또 재개발도 했거든. 왜냐하면 손정목 교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국장 하실 때 하루는 갑자기 청와대에서 불러들여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재개발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손정목 교수 저한테 말씀하시기로 당신 재개발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막 찾아봤더니 재개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라자 호텔 앞에 재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연필이나 색깔을 걸리지 않았지만은 비전문가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책 입안자라고 해야 될까 하면은 박정희라는 사람이 근대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기여를 많이 한 도시계획가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그 밑에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실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억에 남고 한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보면 그 지난 60년 동안의 쭉 변화를 보면은 자, 아까 말한 그린벨트 정했죠. 고속도로 났지, 공업단지 만들었지, 관광단지 만들었지. 뭐 여러분 아다시피 설악산 개발한 것이 그 박정희라는 사람이 요셉 밑에 가봤더니 상당히 잘해놨더라 이거. 우리 설악산 좋은데 왜 못하냐. 그래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힘이 있으니 파워가 있으니까 할 수 있었지만은 파워가 있어도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최대 사건이나 정책 같은 것들도 역시 그 당시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나왔었고,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건데, 박정희 대통령 말기쯤 될 거야. 말기까지는 아니면 73, 4년도 주택공사 있을 때 지금 어디냐, 대덕호고 또 창원호고 이런데 기획하고 근데 청와대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때 오원철 씨라고 경제수석 계셨는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 이 방만 하는데 전부 다 베니아판 덮여 있어요. 두 개. 그래서 하나는 대덕이고 하나는 창원이야. 그 창원 계획을 봤더니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가서 작업하는 거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야. 우리나라는 돈도 없고 또 그다음에 기술자도 없고 전문가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문제 없다.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돈은 빌려오면 되고 기술자는 기르면 되고 전문가는 유학한 사람들 모셔오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를 기르는 기술자 기르는 것이 공과대학을 지방대학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것이 연계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부산대학 같은 경우는 기억 확실치 않지만 기계공학과가 한 학년이 1000명인가 얼마 했던 500명, 1000명이고 안산도 기계과 한 학년이 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학년이 2000명이야. 그러니까 대학교 토목과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그러면서 내가 또 한 가지 뭐냐면 돈 꼬아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걸 우리는 경공업 중심이 돼야지 중공업 되면 안 된다 했더니 그때 원철 씨가 대통령은 다 이야기 의논을 한 거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우리나라는 앞으로 반도체 지금 막 중화학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내 생각에는 우리는 중공업은 가망이 없는 나라거든. 그때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책 같은 것들 좀 우리가 앞에서 내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앞장서 많이 일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에 그릇을 만들어 준 것은 내가 보기 그 당시 어떤 그 중요한 정책들과 또 의지가 있는 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도시계획가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그분들 훌륭한 그 어떤 그 올바른 생각을 가졌었고 또 한 가지 내가 이야기 드릴 것은 미국에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책에 나온 책인데 후진국에 대한 이야기야. 한국 이야기가 나와. 한국의 장점이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산하 제한이 성공한 나라야. 대만하고 한국이. 그때는 피모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부의 원조를 받는데 후진국에서 원조를 주면은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90% 이상이 정치자금으로 흘러간다 이거야. 90%가. 근데 대한민국은 10%만이 정치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다 이거지. 그때는 그게 무심히 봤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원조 받는, 지원 받는 돈 갚아야 되는 거야 나중에. 근데 그걸 받아서 그 90% 이상을 산업에 투자한다는 그 보고서 내가 그때는 무심했는데 지금 보면 그 굉장한 그 결정이지 어떻게 보면 뜯어가려는 사람들이 어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 경제를 연결시켰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상당히 그 도시계획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정말 학교에서 가르치고 실무했던 분들은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 활동했던 다들 크게 기여를 하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기서 제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를 꼭 국내 분들도 찍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당시에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뭘 해야 되겠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아까 구미 시 설계도 박병 선생님이셨다 그리고 또 강병현 선생은 보문단지도 하고 또 설악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 김원 고문도 그 서울시 기본계획 몇 년도 오셨죠? 84년도인가? 80년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 그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개념이 별로 우리나라에 없을 때거든. 출발시킨 거예요. 그게 서울시 계획이 있고 바로 뭐냐면 지방 도시계획이에요. 서울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방에서 그걸 그대로 본받아. 그러니까 그때 어떤 특별한 분들 이런 이야기 하기 참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 시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하여튼 분들이 다 통합된 생각을 갖고 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나보고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난 윤정숙 교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몇 년도지? 그 도시계획 강의 시작한 60년대죠? 아니 그럼다 60년대 70년대 초. 책을 낸 게 60년대 책이야. 저 세대가 다 이용구하고 이용구 제가 72년도에 대학을 60년대에 내가 그 책을 있었거든. 봤거든. 60년대 있었어. 60년대 말에 아마 그분이 실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 근데 그 후학 교육을 위해서 책을 아마 거의
최초로 도시계획 이용구 씨하고 같이 있었어. 원래는 이제 윤정숙 교수님 혼자 쓰시고 혼자 썼더니 한 20년 동안 독보적인 그 책이었죠. 교재는 그거 하나밖에 사실 그래서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구 선생님하고 같이 많은 했고. 분들이 했지만은 그 출발을 그래도 많이 했던 분들은 이제 그 출발을 그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은 이제 그 윤정수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국토도시계획에서 주원 장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 조직을 했다는 의미에서 우리 학교 만드신. 학회를 만든 그래서 그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뭐 노영 원장님, 박병 선생님 쭉 하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갔지. 그리고 특히 노영 원장 같은 분은 그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법대 나오셨잖아, 그지? 법대 나오시면서 이 도시계획에 대한 분야를 국내에 쭉 뿌리를 내리는데 그래도 크게 기여하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여러분들 다 기여했지만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 출발하시고 하면서 노희 원장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기반을 그분이 법을 하셨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분야. 그러니까 그런데 박병 선생님도 이제 그 노희 원장님과 같은 반열에서 그림 그리고 뭐 아이디어 내시고 하는데 이제 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박병 선생님은 기억나는 게 주공 있을 때 단지 계획을 내가 했잖아요. 박병 선생님 오시더니 나보고 선생 나는 사실 단지 계획에 아무것도 몰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여선생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근데 난 그때 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큼 소탈하시고 그 이렇게 뭐랄까 상대방을 끌어안는 힘이 굉장히 강화했어. 그때 난 너무 놀랐어. 난 그냥 최고의 계획가는 박정희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우리 또 도시계획 분야에서 하시던 분들 뭐 주원 장관, 노영희, 박병주 쭉 이런 분들이 다 활동을 많이 했고 시행착오는 물론 있었어요. 근데 저기 20대 때 곧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서울대공원 할 때 선생님들 하실 때 제가 밑에서 보고 썼었거든요. 그때 서울시에 브리핑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도면이 확 바뀌는 거라. 서울대공원 저게 동물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게 일반적으로 저기 시장이든지 그게 다 그 사람들이 바꿨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좋았던 게 그거에다가 박정희 선생님이 구미 계획을 하고 난 뒤에 청와대에 가서 그 브리핑을 직접 했답니다. 했는데 박정희 선생님이 구미 계획을 다 설명하고 나니까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옆에서 장관이가 누가 하면서 한 사람이 있다가 그 계획은 그러면서 고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야 가만히 있어라. 전문가가 하신 건데 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겠습니다. 같은 박씨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전문가가 하면은 딱 올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행정가고 최고의 계획가. 실제로 저도 이제 이정 교수님도 이제 50대 후반이라 그런 게 익숙합니다. 친숙하고 한데 젊은 친구 생각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좀 혼란스러운 게 이제 MB 때부터 그린벨트를 이제 두지 말고 활용하자 이렇게 어떤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그린벨트 국민벨트 짓기 시작했고 MB 때 보금자리 최근에 또 이제 3기 신도시를 대규모로 서울시에서 봤는데 서울시 안에는 못 건드리고 바깥에 지금 30만 원 중에 거의 한 25만 원을 그린벨트에 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공과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때 45년 전에는 사실은 500만 도시 때 그린벨트를 둘렀는데 지금은 이제 한 40km까지 이게 한 2,500만 대도시구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그린벨트 역할이 뭐냐,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느냐, 둘러서 요즘 혼란이 큰 것 같습니다. 보존을 원칙으로 하면서 활용을 한다 그래도 남을 잘라가면서 하는 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그리고 딴 이야기지만은 그 건축 도시계획 하는 분들과 공무원들의 다 공통된 사항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휘문고등학교짜리 현대 사옥이 들어갔지. 현대 사옥이. 근데 그 사옥이 들어가면 안 될 자리거든. 왜냐면 그게 북촌 지역이기 때문에. 내 기억하기에 그때 건축 심의를 할 때 그게 아마 2년을 끌었을 거야. 그 현대 사옥 허가 내주는데 그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 근데 결국 내가 기억하기에 위원들 다 교체해버리고 그걸 갖다가
그 현대사고 지었어요. 그 지면 안 되는 자리야. 그 북촌이 다 망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소위 안국노변에 쭉 풍문여까지 다 고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그 건축물들이 전부 다 건물 도로 후면으로 들어가고 있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면으로 나타나야지 역사성이 드러날 텐데 이게 뭐냐면 도로면은 비싸니까 그때 그 좀 더 강력하게 막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지금 똑같은 문제야. 그린벨트도 어느 관점에서 봐줘서 우리가 해전에 지켜줘야 하는데 그게 기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또 행정 정치가들 입장에서 본다고 보면 상당한 많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더 그냥 all or nothing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어떻게 타협안을 낸다든지 이런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은 공공임대 위주로 공공임대는 뭐 시설적인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그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민주택이나 노무현 정부 때 뭐죠? 국민임대는 김대중 정부. 예, 그 다음에 국외로 할 거냐, 뭐 국내로 한정할 거냐, 뭐 얘기했지만 나 도시계획 역사를 가리키니까 뭐 지난 100년 동안에 뭐 수많은 외국의 역사가나 그런 작품이 있겠죠. 근데 그걸 여기서 뭐 논하고 그 중에 뭐가 베스트다 뽑는 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뭐 우리가 사실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해방 이후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또 김영삼 대통령 과도 좀 많이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준농림지 난개발은 사실 그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대가 오니까 개발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많이 만들자 하는 뜻으로 사실은 준농림지의 개발을 허용했는데, 그거를 산업단지가 들어가지는 않고 아파트 업자들이 들어가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진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과거의 정책 중에서는 좀 반성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 그 이후에 뭐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190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신도시를 많이 했죠.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시대로서는 주택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뭐 신도시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또 도시재생이라는 이슈로 완전히 바뀌는데,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뭐 지방이 소멸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도시재생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이렇게 딱 뭐 어느 게 이렇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뭐 그렇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 학회에 기사성 같으신 선배님들이 다 요소에서 또 계획가로서 뭐 이런 분들로서 훌륭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거기에 조금 뭐 덧붙일 게 있다면 뭐 한두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건 다른 분들이 한 거에 큰 거에 비해서는 뭐 별로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교 신도시를 만들 때 내 개인적으로는 기억이 많이 나요. 광교 신도시를 내가 MP 위원장이라는 걸 했고, 그때 뭐 다들 여기 참여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그 신도시 계획에 이제 MP 제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신도시마다 다 MP를 지정하고 이렇게 했던 거 뭐 잘 아실 텐데, 뭐 근데 이제 나는 광교 신도시를 MP를 하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광교 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중심이 돼서 했어요. 다른 많은 신도시들은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했는데, 그때 하여튼 그때는 좀 젊은 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잘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때 경기도시공사에 아예 그 MP 방을 하나 달라. 다른 신도시들은 그냥 그 뭐 LH공사나 이런 데서 한번 소집하면은 자문회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MP 방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거의 2번씩 가서 그 마스터 플랜 짜는 거를 한 것이 뭐 기억에 나요. 그게 뭐 최고의 작품이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그때도 많았어요. 왜냐면 광교 신도시는 거기 뭐
원천 저수지, 그다음에 신대 저수지가 있어갖고 유원지도 있고 자연환경도 좋고 그리고 뭐 입지도 상당히 좋고 또 행정 타운이 오고 수원에서는 컨벤션 센터 만든다고 하고 그래서 아주 도시의 기능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어우러진 게 많아서 할 게 많다. 그리고 좋은 도시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슈 자체는 제가 처음에 내건 게 이제 그때 한참 친환경, 뭐 환경을 중시할 때니까 환경을 최대한 배려하겠다 해가지고 뭐 그때 하여튼 홍보하기는 최초로 뭐 도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 계획을 먼저 짜고 환경을 살피고 뭐 한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계속 가처분 용지가 부족하다, 이 수익성이 안 난다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배도 넘는 인구 밀도를 수용하게 돼서 굉장히 저밀 도시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 도시계획을 한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사실 가르치기만 했었는데 실제로 도면 놓고 플랜을 짜보고 그게 도시로 이렇게 탄생하는 것을 지켜보고 요즘도 광교에 가면 뭐 그냥 흐뭇합니다. 광교 홍보관에 가면 그냥 거기다 또 사진도 내 사진도 하나 붙여줬더라고요. MP 위원장 했다고 아직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동수원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기억이 좀 지금 광교가 이기 신도시 중에 사실 환경 수준은 제일 높다고. 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판교가 이제 강남에 가까우니까 좀 높고 네, 판교는 지금 광교가 제일 좋다. 그리고 뭐 분양도 사실 굉장히 그 당시 광교가 불티난 100년간 분양이 최고의 도시 계획과 임종 총장이 그런 뜻이 아니라 나당. 그게 그게 써주세요. 농담이고 하여튼 제가 그 열과 성을 바쳐서 했던 그나마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참여할 기회 같은 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최초로 지방공사 지방공사 산지가 있던 네. 사람이라서 좀 중앙정부에서 보기에는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죠. 보니까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오 누구 있지? 오택 오온. 아유 저도 갑자기 나한테 많이 먹었어. 네네 그 처음에 계획이 엉망이었거든요. 네. 그래갖고서 근데 그 계획을 그게 이제 처음에 작성하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사가 손학규 지사 할 때 그 이의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이동에다 조그만 행정타운 만들려고 했던 게 신도시 붐하고 같이 가면서 이제 신도시로 만들자 했고 그때 경기도시공사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면서 경기도시공사는 역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신도시는 못할 것이다. LH가 할 것이다 해갖고 경기도시공사가 굉장히 노심초사했어요. 했는데 거기 직원도 많지 않았어. 직원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제가 좀 자랑 같지만 하여튼 기쁨이라는 게 거기 들어가서 광교 신도시를 뭐 다른 신도시에 못지않게 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개인적인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경기도시공사로서